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정책론하고 투자론 일부, 투자론 오늘 배우지 않는 내용이 한 2문제 정도 끼었을 겁니다. 3문제 정도. 자, 고생하셨고 이제 봅시다. 답은 여기 써졌네, 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4번이 아니라 3번인데. 정책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투자론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책론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책론은 자, 바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요. 정책론이 나오면 그러면 정책론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 자,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타이틀을 적어보면 정책론에서 가장 먼저 뭐 할래요? 정책론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리,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리가 나오죠. 정부 시장 개입 논리에서 개입의 이유, 개입의 필요성, 개입의 목적 3가지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자, 2번째. 이게 끝나고 나면 개입 방법. 개입 방법 다른 말로 정책 수단.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 그중에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뭐 나옵니까?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에서는 시장의 실패 원인.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 기억하는 거. 2번째, 그 중에서 공공재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외부 효과 단독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책론, 총론입니다. 총론.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토지정책 이렇게 하죠. 토지정책. 자, 이렇게. 토지정책 끝나고 나면 주택정책, 그 다음에 조제정책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그럼 1번 갑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좀 틀린 거 그렇습니다. 18회 때 나왔는데 18회 때 시험 문제를 약간 변형했습니다. 1번 공공재와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잘 나온 질문이죠. 그냥 앞에 공공재 외부 효과 빼버리고 시장의 실패 문제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옳은 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 말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목적을 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오늘 그건 내용 배웠습니다. 자, 3번. 토지용 규제는 네 땅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역 지구제. 토지용 규제.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OX, O, O잖아요. O. 4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분양가 규제했습니다. 분양가 규제하면 그러면 분양주택의 질적 수익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럼 주택의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적 후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정부가 개입했어요. 분양가 규제했습니다. 그럼 더 나빠진다.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진다. 이건 뭡니까? 정부의 실패라고. 오늘 임대료 규제했죠? 임대료 규제했더니 장기적으로 좋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고. 정부 실패. 그 임대료 규제하면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임대료가 더 높아진다고. 그런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그럼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했답니다. 그랬더니 주택 공급량이 감소해서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켰다. 이걸 정부의 실패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안전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안전하죠. 그러나 자원 배분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틀린 거 고르겠습니까? 5번 지문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원이 배분되는데 그런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전부 다 이미 나왔던 지문을 제가 변경시킨 겁니다.
여기 요 2번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야. 18회 때 문제에다가 제가 업시킨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된다. 다 맞추셨죠? 저는 여러분이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눈빛을 맞추지 않는 이유는 틀리신 분은 제 눈을 피할 것 같아서. 분명히 틀리신 분은 제 눈을 피할 것 같아서 제가 눈을 맞추지 않을 거랍니다. 1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2번 갑시다. 2번. 왜 이래? 2번 문제. 1번, 5번이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틀리고 그렇습니다. 자, 2번 이제 개발 부담금 부과. 이거는 개입 방법으로 보죠. 개발 부담금 부과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자, 오늘 배웠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 30회 때 나왔던 질문.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요. 다 표시가 잘못돼서 4번이 나겠는데 답이 3번이죠. 좀 이따 해설지를 받아보면, 그러면 해설지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답란에다가 4번 해놨어요. 표기를 좀 잘못한 거죠. 3번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는 겁니까? 시장의 실패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 원인.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불안정 경제. 그 불안정 경제를 대표하는 게 독점 과정. 그 다음에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세감 산업. 그 다음에 공공재, 다른 말로 무임승차, 내부 효과, 정예비과, 부예비과 전부 다.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비대칭성.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3번 오른말로 고치려면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불안정 경제 이렇게 해야 돼.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2번에 3번 지문은 단독문제 나오죠. 단독문제.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 그러면서 불안정 경쟁인데 불자 빼고 안정 경쟁 준다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B자 빼고 정보의 대칭성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4번은 뭐라고 그래요? 정부의 실패. 4번이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자, 5번. 토지 수용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수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빼들어가 버린 거거든. 그럼 토지 수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뭐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 몇 번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토지 수용의 가장 큰 문제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답이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3번. 4번에 표시되는데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2번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시장이 실패 원인 5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 틀렸다. 죽사발 되는 겁니다. 죽사발 되지 뭐. 3번 문제 틀리면 여러분이 죽사발 아니면 제가 죽사발 되는 거지. 직접 개입. 공공 들어가는 거, 공용 들어가는 거. 그럼 공공 안 들어가는 거. 토지 선매, 토지 은행, 토지 비축,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행복주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세금, 취득세, 종부세, 부담금, 개발부담금, 보조금, 임대료보조,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정보 제공,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정보, 각종 정보 제공했다. 각종 정보 제공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보 제공이 나오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정보 제공은 간접. 정보 체계 구축 이렇게 나오거든? 정보 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책 보면 이 정보 제공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보 제공했다? 정보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직접 간접. 예, 됐어요. 이게 이제 간접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은 돈 나오면 간접. 세금하고 부담금하고 개발금은 보조금은 이러면 잘 알아요. 근데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금융지원, 정보 제공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정보 제공, 간접 개입. 정보 제공이 안 나오고 정보 체계 구축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됐습니까? 네. 모의고사를 자주자주 돌아오죠? 5월달에 모의고사 본지 얼마 안 되는데 6월달에 6월 말기에 또 모의고사 보죠? 여러분이 6월달에 보는 모의고사 제가 이번 주에 촬영합니다. 해설 촬영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6월 말경에 모의고사 볼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촬영을 한다고. 제가 촬영을 한다고.
근데 아까 정보책이 그게 생각나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네. 내가 내진 않았지만. 자, 갑시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알려주지 말아버려. 그냥 알려주지 말아버려. 뭘 알려줘. 내가 뭘 안다고. 자, 갑시다. 자, 여기서 직접 개입 방법. 공공토지비축, 직접. 취득세, 정부세 간접, 토지수용 직접, 개발부담금 간접,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직접, 대부비를 간접. 정보체계는요? 정보체계 구축은요? 간접. 됐어. 저 몇 개입니까? 4개. 답이 몇 번? 2번. 4개인데 답은 4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자, 4번, 아니, 3번 문제 됐고, 3번 문제는 다 맞춰야 되죠? 틀리면 죽사 받으니까. 자, 4번, 공공재. 그럼 공공재 문제를 풀지 말고, 공공재 B자 나와야 된다는 거. 비경합성, 비배제성. 과소생산, 과잉생산, 과소생산.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불충분하게 생산된다, 불충분하게. 과소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자, 공공재는 정의 이부효과를 유발시킨다. 공공재는 과소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그 이유는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무임, 승차 때문에. 그럼 공공재 1번 B장 나와야 된다는 거. 2번 도로 같은 거 공공재다. 3번 시장기구 맡기면 과소생산된다는 거. 4번 대책은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는 거. 5번 공공재는 정의이부효과를 유발시킨다. 소비에서 규모 경제. 그게 공공재 전부야. 다음 틀린 거. 1번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다. 맞습니까? 그렇지.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는다. 과소생산. 1번, 2번이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말. 3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4번 공공재는 부예부가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OX, X. 부예부가가 뭡니까? 정의예부효과. 답이 4번. 공공재 정의예부효과. 공공재 정의예부효과. 공공재 돈 내지 않고 타는 것이다. 무임, 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공공재 여기가 시장 실패야.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는다. 과소생산된다. 그럼 왜 그런데요? 왜 과소생산된다? 무임, 승차 때문에 과소생산된다. 이게 이제 공공치. 답은 몇 번?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공공재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OX, O. 근데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그럼 틀린 말이다. 자, 5번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부동성, 인접성. 외부 효과의 개념은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대가에 대해서 손해나 보상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것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외부 효과가 된다. 자, 1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나왔습니다.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1번 집은 OX, O. 자, 2번 정의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정의외부효과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익 버는 거, 정의외부효과. 그럼 옳은말. 3번 정의외부효과는 과소생산 문제를 유발한다. OX, O. 부예부효과가 과잉생산, 정의외부효과는 과소생산. 4번 부예부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예부효과,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효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잠을 잠가 봐라. 예? 내가 죽는 한이더라도 잠을 못 잔다. 내가 죽는 한이더라도. 자, 5번 생산 과정에서
부유의 발생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 구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성보다 조금 생산된다. OX, X. 부유의 과잉 생산, 부유의 과잉 생산, 정의의 과소 생산. 3번 부유의 정의의 과소 생산. 4번 부유의 과잉 생산. 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5번. 답이 5번입니다. 역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부유의 마이너스 예부의 그러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더 크나?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맞죠? 부유의 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럼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잉 생산, 대책. 자, A부유가, 부유유가 해결하는 방법, 대책은 규제 정책을 뺀다. 중과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 그러면 생산비는 뭐 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생산비가 높아지면 그러면 공급량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부유유가를 발생시킨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빼면 그 재화의 가격은 뭐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게 부유유가.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다 여기서 나고. 자, 굳이 따지자면 핀비, 님비, 임비. 님비 현상.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거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우고 나서 친구들하고 꼭 했죠. 아, 냄비란다, 냄비. 부유유가 냄비란다, 냄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우고 나서 뭘 이해했겠습니까? 하나도 이해 안 되고 이거 배우고 나서 냄비만 기억나, 냄비만. 실제로 냄비만 기억나고 부유유가는 뭐시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무슨 뭐 공장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분명히 연탄 공장 이야기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냄비는 뚜렷이 생각납니다. 뚜렷이. 친구들이랑 지나가면서 야 냄비란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나요. 자, 이 정도가 A부유가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래요. 그럼 부유유가는 이거 전부 다 반대니까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자, 또 와요. 그러면 편익을 물어봤다. 부유유가가 발생하는데 편익.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물어봤다. 편익을 물어봤습니다. 편익은 기억할 필요 없다겠죠? 비용하고 부동업 반대. 그 편익은 무슨 편익이 더 크다?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전부. 자, 5번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있죠? 안 계십니까? 그러구나. 자, 여기까지가 정책론 총론.